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6월 12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중앙일보가 칼럼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잦은 해외 순방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발끈하면서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 보도 요청을 하는 이러한 논평을 냈습니다. 이 공방이 참 재밌는데요. 우선 중앙일보 어제자 칼럼입니다. 남정호의 시시각각 이라는 칼럼 코너에서 제목은 이렇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이러한 제목입니다. 해외 순방을 갈 때마다 과연 이 해외 순방이 무엇을 위해 가는 것인가? 라는 이러한 의구심을 자아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번에 북유럽 3개국 이 해외 순방에 대해서도 그런 똑같은 의아한 눈길을 많이 주게 되죠. 대체 어떤 목적으로 가는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외교적인 현안, 당장 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뭐 화웨이 사태라든가, 뭐 일본과의 관계라든가, 뭐 북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렇게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북유럽 3개국 해외 순방이 그렇게 꼭 가야만 하는 이러한 시급성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 순방을 사실 비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자, 우선 이 중앙일보의 그 칼럼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르웨이 서해안엔 베르겐이라는 그림 같은 도시가 있다.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새파란 바닷물이 넘실대는 세계 최고의 절경이라는 속내 피오르의 심장부다. 누구든 이곳에 오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흠뻑 젖기 마련이다. 바로 여기가 모레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갈 곳이다. 명목은 노르웨이 발주로 대우조선이 건조한 26,000톤급 군수지원함 모호 승선. 이 나라 최대의 군함이라지만 조선강국 한국으로서는 그리 특별하진 않다. 대우조선은 이미 37,000톤급 군수지원함 4척을 만들어 영국에 수출한 적이 있다. 어쨌거나 문 대통령 부부는 배에 올라 피오르의 비경을 접할 거다. 이후 이들은 10km가량 떨어진 그리그의 집에 간다. 솔베이지의 노래로 유명한 노르웨이 작곡가 에드바르 그리그가 살던 아담한 2층 건물로 이젠 기념관이 됐다. 노르웨이 정부는 문 대통령 부부를 위해 여기서 음악회를 열어준다. 청와대가 밝힌 노르웨이 방문 목적은 양국 관계 증진, 한반도 평화, 친환경 경제, 조선, 해양 분야 등에 대한 협력 논의였다. 문 대통령은 사실상 이틀뿐인 공식 일정 중 하루를 이 풍광 좋은 베르겐에서 쓴다. 네, 노르웨이에 있는 베르겐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 뭐 사진으로는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베르겐 한번 풍광을 한번 보실까요? 네, 굉장히 아름답죠. 네, 바다를 끼고 있고 뭐 피오르드 해안가의 뭐 절경, 노르웨이 절경이 얼마나 유명한지는 워낙에 알려져 있어서 노르웨이 중에서도 저 베르겐은 굉장한 관광 도시로 유명한 정말 전 세계 많은 관광인들이 찾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칼럼을 읽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25개월간 19번 출국했다. 빈도로는 5년간 49번으로 가장 많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슷하다. 하지만 웬일인지 유독 관광지를 자주 찾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김정숙 여사는 딱 한 번 일본 당일 출장을 빼곤 18번의 해외 나들이 때마다 동행했다. 작년 말엔 혼자 인도에 갔다. 이 과정들에서 찾아본 명소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인도의 타지마할과 후마윤 묘지, 체코의 프라하, 베트남의 호이안,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 등 죄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세계 최고 관광지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부부 동반 세계 일주하냐, 김 여사 버킷리스트가 있지 않냐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 체코 대통령이 없던 때라 왜 갔는지 모를 프라하 방문도 버킷리스트로 설명하는 비판이 나온다. 네, 작년 사실 체코 방문은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G20 남미의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에 가는 길이었죠. 보통은 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서부를 거쳐서 이렇게 남미로 가는데 지구 반대편으로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간 경유지로 굳이 체코를 들렀는데 당시에 체코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가고 없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체코라는 나라에서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뜨아해하는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글쎄요, 뭐 국빈 방문, 뭐 정상회담이라고 했다가 정상이 아니죠. 대통령이 없으니까. 그래서 총리와의 만남을 가졌는데 뭐 총리와의 뭐 비정상, 그냥 비공식 면담이다 라고 이렇게 또 고치는 굉장히 외교적인 해프닝과 굉장히 말이 많던 그 순방이 작년 체코 순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체코 프라하 뭐 성을 이렇게 둘러보던 중에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놓쳐서 뭐 우리 남편 어디 갔나요? 라고 하면서 아주 굉장히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찾다가 뭐 팔짱을 끼는 이런, 글쎄요, 뭐 좋게 보면 좋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저게 뭐지? 하는 이러한 비아냥을 많이 불러냈던 그러한 방문이 체코 방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왜 갔는지도 모를 프라하 방문, 이것도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때문이었나? 라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자, 특히 김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은 개운치가 않았다. 청와대는 인도 총리가 허왕후 공원 착공식의 한국 대표로 공식 초청했다며 2002년 이희호 여사가 혼자 방미한 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바로 넉 달 전 문 대통령과 인도에 간 적이 있다. 남편이 일하는 사이 인도 정부는 그를 세계적 유적인 후아윤 묘지로 안내했다. 당시 김 여사는 시간이 없어 타지마할의 전신인 이곳에 왔다며 다시 오면 타지마할에 꼭 가겠다라고 아쉬워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인도 총리 요청으로 가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인도 대사관은 한국 측이 김 여사를 대표단 대표로 보낸다고 알려와서 초청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어쨌거나 초청 과정도 그렇지만 일정도 별났다. 청와대가 언급했던 이희호 여사 사례와 비교해보자. 자, 이 칼럼은 김정숙 여사의 단독 방문과 이희호 여사의 단독 해외 방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청와대로서는 굉장히 아픈 지적이었을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2002년 4월 이 여사는 이희호 여사를 가리킵니다. 이희호 여사는 유엔 아동특별총회 대표로 방미했다. 전용기 대신 민항기를 탔다. 첫날 테네시주로 가 인권상을 받았다. 그리고 둘째 날부터 유엔 회의에 참석해 넷째 날까지 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인사들을 만났다. 그리고 다섯째 날 귀국했다. 자, 반면에 김정숙 여사의 일정은 이렇다는 거죠. 지난해 11월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전용기 2호기로 인도에 갔다. 첫날은 밤에 도착해 둘째 날 총리 등을 면담했다. 셋째 날은 허왕후 공원 착공식 및 인도의 최대 축제 디왈리에 갔다. 그리고 넷째 날 타지마할 관광 후 귀국했다. 자, 보시면 두 스케줄이 굉장히 비교가 되죠. 한 사람은 전용기를 이용하지 않고 민항기로 갔고, 가서도 뭐 인권상을 받고 또 유엔 회의에 참석하고 뭐 회의를 주재하고 뭐 관련 인사들을 만나는 이러한 공식 일정도로 빡빡했는데, 김정숙 여사는 전용기까지 타고 인도에 날아가서 뭐 첫날 총리를 면담한 것 빼고는 굉장히 넉 달 전에 굉장히 가지 못해서 아쉬워했던 그 타지마할을 결국은 관광한 후에 귀국하는 이런 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교가 되죠. 자, 마지막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전임 대통령 부부들이라고 관광지에 안 간 것은 아니다. 상대국이 초청한 일정도 있었을 게다. 그럼에도 이번처럼 잦은 적은 없었다. 현재 북핵 문제는 풀릴 기미가 없다. 경제는 고꾸라지고 무역 분쟁 중인 미, 중은 서로 자기 편을 들라고 압박한다. 그러니 지금 유람할 때냐는 비판이 안 나오게 노르웨이 일정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옳았다. 그곳에서 머지않은 헝가리에선 지금도 유람선 사고 실종자 수색에 여념이 없지 않은가.
자, 이것이 칼럼의 전체 내용입니다. 보시면 칼럼 굉장히 뭐 점잖게 썼죠. 그리고 이 남정원 논설위원이 아마 해외 특파원을 많이 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외교가 쪽에서도 아시는 분이 많아서 이런 정보를, 저런 정보를 많이 얻고서 이런 칼럼을 쓴 것 같은데, 자, 이 칼럼이 이 청와대로서는 굉장히 뭔가 아팠나 봅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 중앙일보 칼럼에 대해서 아주 발끈하면서 뭐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하는 이러한 논평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제 청와대는 한정우 부대변인을 통해서 서면 브리핑을 내고 중앙일보 남정우 칼럼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한 부대변인은 잘못된 정보를 옳지 않은 시선에서 나열한 사실 왜곡이다 라고 하면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외교상 방문국가의 요청과 외교 관례를 받아들여 추진한 대통령 순방 일정을 해외 유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최초로 국빈 방문을 하게 된 상대국에 대한 심각한 외교적 결례이며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맞지 않죠. 무슨 뭐 트럼프가 영국 방문을 해서 버킹엄 궁전에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간 것에 대해서도 뭐 미국의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등 매우 많은 언론들이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비꼬는 그런 칼럼을 많이 실었습니다. 이건 글쎄 언론사에게 무슨 외교적인 결례를 운운하고 무슨 국익을 생각하라는 이러한 지적은 전혀 맞지가 않죠. 언론은 얼마든지 이런 칼럼을 통해서 이런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왜곡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사실 왜곡인가요? 지금 굉장히 칼럼은 드라이하게 있는 사실을 가지고 쓴 부분인 것 같은데 글쎄요. 사실 왜곡이라는 부분도 사실 조금 맞지 않습니다. 자, 이 한 부대변인은 노르웨이 베르겐 방문 일정은 모두 노르웨이의 요청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수도 오슬로 이외 제2의 지방도시를 방문하는 것은 노르웨이 국빈 방문의 필수 프로그램이다. 노르웨이의 외교 관례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베르겐 방문은 노르웨이 국빈 방문 일정의 거의 대부분을 동행하는 국왕의 희망이 반영된 것이다. 노르웨이 측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군 함정 승선식을 대통령 내외분과 함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희망했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칼럼에 나와 있던 이 인도 방문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 여사의 대표단 인도 방문은 인도 모디 총리가 한 인도 정상회담 계기에 대표단 참석을 요청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우리 고위 인사 참석을 희망해 옴에 따라 성사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김 여사를 비방하는 것이다. 당시 김 여사는 스와라지 외교장관 접견, 사비타 대통령 영부인 면담, 뉴델리 학교 스타트업 시연 현장 방문, 우타르 프라데시 주 총리 면담 등의 공식 일정을 수행했다. 이런 일정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지적하며 중앙일보 측이 이 칼럼을 정정해 줄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라고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명한 것에 대해서 네, 뭐 청와대 해명할 부분 해명하면 되죠. 그러나 이 중앙일보 칼럼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비단 이번 방문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이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인가? 그리고 그 목적이 정말 이 어떤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필요한 일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주 의구심을 품는 이러한 시선들이 있어 왔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횟수의 해외 방문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어떤 외교적인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누구도 토를 달지 않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어떤 외교 수준이 어떻습니까? 모두가 외교 실종, 외교 참사라고 지적할 만큼 우리나라의 지금 어떤 외교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대통령 내외의 해외 방문 횟수만 이렇게 높다 보니까 과연 무엇을 위한 해외 순방인가 라는 이러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청와대가 발끈하면서 이 반박 성명을 낸 이 기사, 뉴시스 기사인데요. 이 뉴시스 기사에서는 뭐 한 365건의 댓글이 지금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순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도 굉장히 청와대 입장이 비판적인 내용입니다. 뭐 잠깐 보시면 뭐 해외 유람 맞네. 그거 아님 대체 왜 간 거냐. 나라는 개판인데 뭐 이런 말. 인도에서는 한국 측 인사 하나 보내라고 했는데 김정숙을 보낸 것임. 전용기까지 타고 가고 완전 오버했지. 뭐 이런 것. 도대체 임기 중에 세계 일주 관광 가려고 대통령이 된 분인가요? 자, 논설 칼럼에 나온 말이 다 맞는 말만 했는데 왜 트집 잡나? 나라가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해외 나가서 경치 좋은 곳 구경이나 할 만큼 한가. 나 같으면 그 나라에서 일정이 있더라도 국내 사정 참작해서 정중히 사양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상황에서 경치 구경할 생각이 나냐? 정수기는 보니까 해외 돌아다니며 좋은 구경하니까 신나서 싱글벙글 하더만. 뭐 이런 식의 아주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외 순방의 횟수가 많아지는 만큼 그에 비례해서 뭔가 외교적인 성과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정말 우리 나라 외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는 정말 역대 최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 북유럽 왜 가셨나요? 묻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